여러분, 밤에 소변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십니까? 한 번? 두 번? 혹시 세 번 이상이라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야간뇨는 절대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이며 방치하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소변을 보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왜일까요? 수면이 끊기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치매 발생률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벌써 5년째예요. 이제 잠자리가 두렵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야간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 3일만 실천해도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수면을 되찾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상민입니다.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70%가 야간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중 단 5%만이 이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5%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물 좀 적게 마셔야지 하며 참고 견디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야간뇨를 방치한 환자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가 쌓입니다. 둘째,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지는 낙상 사고가 급증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퇴골이 부러지면 1년 이내 사망률이 20%를 넘습니다. 셋째, 깊은 수면을 못 자서 뇌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치매 발생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사실 3년 전부터 밤에 5번씩 깼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진작 왔으면 좋았을걸?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3년의 망설임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절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알려드릴 해결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는 그냥 방광이 늙어서 작아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크게 3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뇌에서 밤이 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을 적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밤새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신장은 낮이든 밤이든 구분 없이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둘째, 심장 기능 저하와 다리 부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 동안 여러분이 서서 활동하면 중력 때문에 체내 수분이 다리로 내려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이 물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여러분의 다리와 발목이 붓는 겁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신발이 끼는 건 느끼시죠?
그 부은 다리 속에는 무려 500ml에서 1리터의 물이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갇혀 있던 그 엄청난 양의 물이 갑자기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심장은 깜짝 놀랍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났으니 신장아, 빨리 이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라. 신장은 밤새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두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셋째, 방광 용적의 감소와 과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예전에는 400ml를 담을 수 있었던 방광이 이제는 200ml만 차도 꽉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전립선 비대나 골반 근육 약화로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급하게 마려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60대의 60%, 70대의 80%, 80대의 거의 90%가 야간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야간뇨를 그냥 방치하는 걸까요? 진짜 문제는 소변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괜찮겠지, 그냥 참으면 되지 하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특히 야간뇨에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어두운 밤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밤에 소변이 급해서 서두르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대퇴골이 부러지셨습니다. 수술받고 6개월 누워 계시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또 다른 위험은 수면 무호흡증과의 악순환입니다. 밤에 코를 심하게 골고 숨이 자주 멎는 분들은 혈중 산소가 떨어지면서 심장이 놀랍니다. 그러면 신장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소변이 마려워 깨면 또 숨이 막히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면 부족이 치매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깊은 수면 중에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물질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밤에 3번 이상 깨면 깊은 수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뇌 청소가 안 되면서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밤에 2번 이상 소변 보러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2.5배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생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시작된 야간뇨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뇨는 80%까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개선의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바로 물 관리, 다리 부종 해소, 그리고 방광 훈련입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야간뇨 해결 골든타임 실천법 5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완전 수분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되겠지?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은 물론이고 국물, 과일, 차, 커피, 모든 수분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마신 물이 신장에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데 약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저녁 9시에 물을 마시면 자정쯤 방광이 가득 차서 깨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전에만 수분을 섭취하면 잠들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다 배출되고 방광이 비어있는 상태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수박, 참외 같은 수분 많은 과일입니다.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수박 한 조각에는 무려 200ml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수박 2조각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밤에 2번은 깨게 됩니다. 국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된장찌개 국물 한 그릇이면 300ml입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 한 그릇 드시고 후식으로 과일 드시고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면 총 600ml에서 700ml입니다. 이것이 전부 밤중 소변으로 나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녁 6시가 수분 섭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이 마르시다고요? 입만 헹구시고 뱉으십시오. 단 3일만 이것을 철저히 지키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20분 다리 올리기입니다. 이것이 야간뇨 해결의 가장 강력한 비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낮 동안 다리에 500ml에서 1리터의 물이 고여 있고 여러분이 누우면 그 물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와 소변을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미리 그 물을 빼내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9시쯤 잠들기 1시간 전에 소파나 침대에 누우십시오. 그리고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심장보다 최소 20cm 이상 높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로 20분만 계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심장은 즉시 신장에 명령합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소변으로 내보내라. 여러분은 20분 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이때 가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십시오. 놀랍게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나올 뻔했던 소변입니다. 이것을 미리 빼낸 겁니다. 제 환자분들은 이것만 실천하고도 밤에 3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십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너무 일찍 하면 효과가 없고 잠들기 직전 1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TV 보시면서 책 읽으시면서 편하게 다리만 올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왜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을까요? 약을 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약과 이뇨제 복용 시간 조정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고혈압약을 드십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뇨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뇨제는 몸속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문제는 복용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약을 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뇨제가 한밤중에 작용해서 소변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밤에 4번, 5번 깨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혈압약을 아침 식사 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뇨 작용이 낮 동안에 일어나고 밤에는 안정됩니다. 하지만 절대 제 말만 듣고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유형이라 저녁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복용 시간만 조정해도 야간뇨가 크게 개선됩니다. 네 번째는 밤에 깨도 2분 참기 훈련입니다. 이것이 방광 용량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 신호가 오면 급하게 벌떡 일어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방광은 학습합니다. 아, 조금만 차도 주인이 바로 비워주는구나. 그럼 나는 200ml만 차도 신호를 보내야지. 이렇게 점점 더 작은 용량에도 마려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것을 끊으려면 방광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 깨면 즉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시계를 보십시오. 2분, 즉 120초를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분만 지나면 급한 느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2분을 채우고 천천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일주일 뒤에는 3분으로 늘리십시오. 2주 뒤에는 5분으로 늘리십시오. 그러면 방광이 다시 학습합니다. 아, 조금 찬다고 신호 보내면 주인이 바로 안 비워주네? 좀 더 참아야겠다. 방광 용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이 훈련만으로 방광 용량이 150ml에서 300ml로 2배 늘어난 분도 계십니다. 밤에 4번 깨던 것이 2번으로 결국에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주는 매일 실천하셔야 방광이 재교육됩니다. 5번째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검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코를 심하게 골고 가족들이 숨이 자주 멎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야간뇨의 숨은 주범 중 하나입니다. 숨이 멎으면 혈중 산소가 떨어지고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AMP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야간뇨가 정상인보다 3배나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무호흡 때문에 소변이 마려워 깨면 또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반복됩니다. 양압기 치료나 구강내 장치로 수면무호흡을 치료하면 야간뇨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골든타임 실천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완전 수분 차단, 잠들기 전 20분 다리 올리기, 혈압약 복용 시간 조정, 밤에 깨도 2분 참기, 그리고 코골이 검사입니다. 이 5가지만 철저히 지키셔도 여러분의 야간뇨는 3일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여러분의 몸이 더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야간뇨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흔합니다. 방치하면 신우신염으로 발전해서 고열과 폐혈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붉은 빛이 보이거나 선홍색 혈뇨가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소변 줄기가 매우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치하면 완전히 막혀서 응급실에 카테터를 꽂아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습니다. 이것은 방광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뜻입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완전히 짜내지 못하는 겁니다. 남은 소변에서 세균이 번식해 감염이 반복됩니다. 5번째 위험 신호, 갑자기 소변이 급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까지 못 가고 속옷에 지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과민성 방광이거나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 신경병증으로 방광 조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위험 신호, 밤에 5번 이상 소변을 봅니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야간뇨가 아닙니다. 당뇨병, 신부전, 신장질환 같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7번째 위험 신호,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며 누우면 더 힘듭니다. 이것은 신부전의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물이 온몸에 고이는 겁니다. 야간뇨는 단지 증상 중 하나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심장입니다. 즉시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배운 5가지 골든타임 실천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4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야간뇨는 노화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증상입니다. 방치하면 낙상, 치매,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 완전 수분 차단과 잠들기 전 20분 다리 올리기만으로도 밤중 소변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고 밤에 깨도 2분 참는 방광 훈련을 하십시오. 넷째,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통증이 있거나 밤에 5번 이상 깬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실천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드시지 마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 다리를 올리고 20분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해 보십시오. 밤에 몇 번 깼는지 말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3일만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 기쁨을 꼭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밤새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 느낌, 낮 동안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그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을 낙상 사고로부터 구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